지난해 10월 한 가족이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태풍 위투로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이 가족은 정부가 보낸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무사히 구조됐고 얼마 후 공군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조 현장으로 긴급 파견됐던 제251 공수비행 대대장 안효섬 중령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지난해 10월 이 사이판에서의 태풍 위투가 몰아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이판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구한 공군의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보죠. 네,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1년 다 돼가죠.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사이판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 위투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사이판에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공군 수송기 C-130 허큘리스라고 하는 항공기를 급파하게 되는데요. 저게 제5 공중비행단 소속의 수송기고요. 자, 저 수송기와 함께 우리 대원들이 가게 됩니다. 제251 공수비행대대 안효삼 중령이 대대장이고 대원들이 함께 가서 현재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여러 차례 실어 날랐거든요. 그리고 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잊었을 법한데 그때 구조가 된 한 일가족이 이 위문품과 함께 세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훈훈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태풍이 오지만 저렇게 사이판 같은 태풍이 오면 강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뭐 완전 지금 화면에 봤지만 쑥대밭을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이 안효삼 중령을 통해 당시 사이판에 긴급 파견됐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태풍 위투 때문에 사이판에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서태평양섬 사이판에 역대급 태풍이 강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사이판은 현재 태풍 위투의 여파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호하라는 명령을 부여받고 긴급하게 급파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구호하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파견 때는 대대장으로서 또 임무 통제관으로서 직접 비행을 해가면서 우발 상황에 대처하고 직접 우리 국민들을 우리 대대 요원들과 함께 이송하는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뭐냐면 제가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다가 눈이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원래 1박 2일인데 3박 4일 있었어요. 공항이 이제 폐쇄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 아마 사이판에 가셨다면 태풍 와가지고 발이 묶였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이 공항 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괌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130이라고 했는데 제가 C-130이라고 그러겠습니다. C-130 이게 군용 전술 수송기입니다. 군용 전술 수송기를 이 안효삼 중령이 임무 통제관이기도 하고 직접 비행도 합니다. 지휘관이기도 하고 네네. 직접 가서 또 현장 통제도 하면서 이 국민들을 사이판에서 괌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그 사람인 것이죠. 우리 저 국민들을 사이판에 있던 국민을 이제 괌까지 이제 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 건데 임무 통제관으로서 안효삼 중령은 사이판에 한 다름에 날아갔습니다. 이후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직접 듣고 올까요? 사이판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제시설 전부 다 파손된 상태였고 공항 청사는 다 침수가 되어서 사이판에 들어갈 때는 괌 관제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상황은 조종사의 책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들어갈 거냐고 질문을 해서 시계 비행으로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겠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라고 해서 들어왔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을 보면 건물들이 온전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한시라도 빨리 이제 사이판에서 괌으로 또 안전한 지역으로 나오길 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임무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도 느꼈고 또 그리고 내렸을 때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 봤을 때는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더욱더 좀 안전하게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 같은 저렇게 이제 발이 묶이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제 국민들 좀 안효삼 대령은 빠르게 이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임무가 부여되자마자 새벽 3시에 김해기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이판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괌에 도착을 한 시간이 오전 9시였고요. 국민들을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 이 괌에서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이판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현지에서는 그 외교부 긴급 대응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 우리 관광객도 있고 현지 체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에 노약자, 어린아이들 우선순위로 이제 먼저 이송할 사람들을 쭉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그 정리를 해서 자, 인계된 국민들을 사이판에서 괌으로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사이판에 관제탑이 무너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 그렇답니다. 이게 관제탑이 없었기 때문에요. 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사이판으로 들어가면 관제탑이 없다. 관제탑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착륙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로지 시계 그 조정,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해야 되니까 이거 저 책임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아마 되레 물어본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시계 비행으로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들어가고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 이제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사이판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괌으로 이송하려면 한두 차례 가지고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행 시간이 왕복 2시간이라고 예. 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 타고 내리는 시간도 있고 뭐 연료 보급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첫날에 2회,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4차례씩. 그래서 총 합해서 10번 이제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렇게 또 당시 상황상 야간 비행도 안 돼요. 주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이렇게 총 10차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총 799명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이제 이송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이송했다라는 게 천만다행인데 그 안효삼 중령 같은 경우는 그 임무 수행하면서 예. 제대로 식사도 못했다고 해요. 첫날 거의 25시간 정도 잠도 못 자고 계속 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날 그 식사하는 걸 깜빡 잃어버렸다고 해요. 예. 다 잃어버리고 임무를 끝내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첫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계 비행, 유간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해치워야 된다는 거죠. 밤에는 그 관제탑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 집중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아꼈고 까먹었던 거죠. 예. 자,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고생하고 이제 안전하게 시민들 이제 구했는데 며칠 전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효삼 중령과 대원들 앞으로 편지가 배달이 됐다고 해요. 네. 참, 이 뭐 다 까먹고 있었겠죠.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예, 3명입니다. 특히 이제 엄마가 있었고요. 아빠 없이 아들, 딸 둘이 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끔찍한 재난 상황에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에요. 아들, 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태풍 왔는데 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커서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드셋 때문에 귀가 하나도 안 아팠다. 지금 비행기 타면 너무 소음이 많이 나는데 헤드셋을 했다 그러고 또 동생 그 손편지 보면 오빠가 그 헤드셋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또 수송기가 너무 커서 고맙고 좋았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까지 왔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 태풍 불어서 사이판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구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건데 일가족의 정성 가득한 손편지와 유문품을 전달받은 안효삼 중령 어떤 기분인지 들어봤습니다. 커서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써서 줬는데 어린아이 둘이 이제 꾹꾹 눌렀으면 그 글귀가 너무나 예뻐 보이고 군인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서로 아껴준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말 더욱더 훌륭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제목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 써줘서 오히려 더 고맙고 서로 감사한 마음에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편지 내용에 그 뭐 글씨도 피틀피틀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커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아마 그 지난해 10월에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을 자기 어린 아이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감사의 마음을 저렇게 편지로 전했는데 지금 그 말이 딱 맞네요. 군인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